타임즈에 났던 좀 된 기사긴 한데 환자가 뭐 이제 진하게 실한 것만 보시면 됩니다. 환자가 수술을 받고 있다가 갑자기 Doctor and the patient then got surprised.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뭐 이렇게 자세히 안 봐도 됩니다. 요 부위를 건드렸더니 여기 바로 뭐냐면 right angular gyrus 입을 봤더니 이 환자가 자기가 수술 받고 있는 모습을 그 수술실 천장에서 자기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타임즈에 났던 기사인데 말 그대로 아웃 오브 바디죠. 흔히 이야기하는 유체이탈. 근데 이거는 내각에서 흔히 이 앵글러 자이러스 이쪽은 그 우리 바디 이미지가 들어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도구의 사행이나 공간 지각 여러 가지 관련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저런 데 건드리면 저런 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체를 보면 이건 약간 좀 뭐 일반적인 자료인데 우리가 파충류 브랜에서 포유동물, 초기 포유동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신피질이 확 덮여있는 최근 우리 포유동물, 영장류 중심으로 우리 호모사피엔스 이야기할 때는 이 신피질이라는 개념이 핵심입니다. 신피질에 대응되는 게 뭐냐 하면 원시피질이나 구피질을 이야기 쓰는데 그게 우리 기억을 하는 해마 이쪽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딱딱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과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이제 DNA 피질로 정보가 올라가는 이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내각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초월 명상도 결국은 전전두에 비해서 명령이 강한 의지력을 동반한 명령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계상을 만드는 것도 감각 입력이 DNA 피질로 올라와야 됩니다. 시각이나 청각이나 촉각이 그냥 DNA 피질로 곧장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 그 관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큰 블락이 뭐냐 하면 시상이라 그러는데 영어로 살라머스라 그러죠. 요 살라머스가 바로 시상이 감각을 중개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감각 중개하는 역할이 보시면 요거는 소마틱 해서 촉각, 체감각, 오디토리, 청각, 비주얼, 시각 요 대표적인 감각이 올라갈 때 이 살라머스 시상에서 조절하는 문들이 있어요. 예, 시각은 레트럴 제너기스 바디, 청각은 미디알, 촉각은 VP라는 핵에서 하는데 이 핵들이 항상 대부분 시간을 이걸 문을 다 잠그고 있어요. 아무런 감각을 안 올려보내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 본 걸 다 머릿속으로 프로세스 한다면 머리가 오버로드 걸리죠. 그래서 적당하게 커트를 해요. 그 커트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미리 DNA 피질에서 기억되고 있는 거는 올려보내지 않습니다. 이게 대전제예요. 그럼 어떤 시그널을 올려보내느냐 하면 새로운 거. 아주 효율적으로 되어 있죠. 새롭고 중요한 정보를 올려보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올려보내느냐 하면 잠깐 보시면 이쪽에서 전부 다 요 브레이크를 걸고 있어요. 이 감각이 모노로드로.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거나 새롭고 보면 어쨌든 문을 열어줘야 돼요. 문을 어떻게 열게 하느냐 하면 이 감각 정보들이 이쪽에 가서 브레인 스템이라 해서 뇌간에 있는 어떤 핵을 트릭을 해요. 그럼 이쪽 핵에서 이 문을 잠그고 있는 이 핵을 무장 해제를 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걸 마이너스로 하면 요것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 되는 거죠. 억제의 억제는 탈억제가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브레인 해로가 하는 방식인데 그러면 이제 중요하다는 정보를 이렇게 알리면 요 파란 선을 따라가서 이 핵이 이 억제를 풀어줘요. 그러면 이제 감각이 올라갑니다. 그럼 감각이 올라가면 시각, 청각, 촉각이 1차 피질로 올라가요. 1차 피질에서 연합 피질로 갑니다. 요까지는 그러니까 시각이든 청각이든 촉각을 연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가신다 보면 돼요. 이 다이어그램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연합 피질에서 시각, 청각, 촉각이 다 모여갖고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지각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목소리, 청각, 그 사람이 뭐 옷 입는 옷의 뭐 색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움직임 이런 걸 통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 통합하는 과정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최종 여기서 통합된 게 전전두엽으로 올라가요. 자,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 tRN이라는 이 핵이 계속 열어주는 것이 아니고 요청이 왔다가 계속 열어주는 게 아니고 곧장 문을 닫아버린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계속 어떤 산책을 하다가 처음 보는 야생화를 봤다고 했을 때 그걸 계속 어텐션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계속 위에서 이 파란 선들이 뭐냐 하면 그 정보 중요하니까 계속 문을 열어주라고 이쪽에 시그널을 보내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그 야생화에 대한 관심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세상에 대한 어텐션이나 이해도는 그 사람의 기억에 비례한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리 위에 양질의 기억이 있으면 그 기억에 의해서 감각이 계속 올라오도록 문을 계속 열어주는 거예요. 이 파란 선이 열어주게끔 하는 시그널이에요. 그걸 없으면, 기억이 없으면 곧장 닫아버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번도 공부 안 해봤는, 예를 들면 양자역학을 강의한다, 그 다음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강의한다면 대부분 이전 기억이 없으면 하나도 모르고 하품하고 졸릴 거예요. 바로 그 현상이 왜냐면 그때 하품하고 졸린다는 말은 뭐냐면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거 파란 선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어텐션이나 이런 거의 전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 이전에 학습된 기억이 가장 핵심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다 통과해도 최종적으로 문을 열어주게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수행에서 깨달음 같으면 적어도 한 철 갖고는 안 되죠. 석가모니는 6년간, 10년 해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10년 동안 계속 이 관심의 문을 열어주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력이요. 그게 마지막에 사는 이 프리프론탈 코텍스, 전전두엽에서 이 문을 열어주라고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성패는 여기서 결정이 납니다. 먼저 전 단계로 양질의 엄청난 기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전전두엽에서 내려오는 강력한 의지력, 수행력, 본원력, 이런 힘들이 있어야만이 이 문을 계속 열어줘요. 그럼 감각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프로세스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인들도 이 제목이 보시면 센서리 어텐션 앤더 토닉 어라우즐이라는데 우리가 주변 감각에 어텐션하는 과정이 지금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 과정이 좀 강렬하게 응용되는 게 초월 명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TRL이라는 이 핵이 얼마나 중요한 핵이냐면 감각을 이 살라머스에서 쭉 감각이 올라올 때 요 파란 요거 있죠. 이게 전부 다 아까 억제하는 그 핵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 이 살라머스 렉티쿨라 이 핵이 억제를 풀어줘야 감각이 올라갑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바로 그 명상을 할 때 화두를 들거나 그다음에 뭐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보거나 할 때 계속 한 대상에 대해서 하고 있으면 야가 감각을 완전히 억제시켜요. 그래서 그 이론이 자 요겁니다. 오늘 강의를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미리 출처를 안 적어놨는데 앤더루 누버 뒤에 나옵니다. 앤더루 누버그라는 그 뇌과학자가 뭐 수녀나 그 티베트 성녀들 그 브레인을 초월 명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리뷰 페이퍼를 썼어요. 그 리뷰 페이퍼에 나오는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 쓸 때 이걸 인용을 했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도대체 명상이라 하면 이 브레인 과학계에서 좀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요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조금 따라가 보시면 어떻게 보느냐 하면 결국 뭐냐면 명상 상태는 아까 얘기했던 전전두엽에서 오른쪽, 요게 왼쪽 브레인이고 요게 오른쪽 브레인입니다. 그 양쪽 브레인에서 전전두엽에서 명령이 떨어집니다. 말 그대로 발 안쪽 따라 삼약삼보리, 그런 강한 수행자들의 의지력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우리 브레인 하부 기관들이 수행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전전두엽에서 내려오는데 이걸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케미칼은 글루타메이트라는 물질입니다. 이 글루타메이트는 뭐 뉴로사이언스 하면 뭐 거의 매일 만나는 물질인데 대뇌피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 글루타메이트가 분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 하살별 좀 따라가 보세요. 시상거물핵을 트리거를 해요. 자극을 주면 시상거물핵에서 가바란 물질이 나와요. 이게 바로 뭐냐면 아까 브레이크를 건다 그랬잖아요. 올라가는 그 감각 문을 차단하는 물질이 바로 이 가바란 물질입니다. 이 가바란 물질이 요 외척설상체 조금 보여드릴게요. 외척설상체가 바로 뭐냐 하면 요겁니다. 예. 그다음 요게 가바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래서 이쪽에서 억제 시그널이 나가면 수입로가 차단이 됩니다. 요 상후 두정엽으로. 자, 간단한 개념은 이렇습니다. 우리 이 두정엽에 상후 두정엽의 한 부위가 오른쪽 뇌, 왼쪽 뇌에서 하는 역할이 오른쪽
두정엽에서는 3차원 공간 좌표를 제너레이션 만들어낸다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 두정엽에서는 우리 바디 이미지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두 영역이 동작을 하려면 계속 자극이, 신경자극이 올라와 줘야 돼요. 근데 명상 수행을 하게 되면 이 두 쪽에 올라오는 신경 자극이 차단이 돼요. 이것이 완벽하게 차단이 되는 순간이 마지막 그 관문을 돌파하는 순간이에요. 그 준비 과정은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 관문을 탁 통과하는 순간은 이쪽 논문에서 100ms 정도밖에 안 걸린다 그래요. 예. 아주 격한 물결이나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올라오는 두 시그널이 완전히 100% 딱 차단이 되면 오른쪽에 3차원 공간 제너레이션이 사라져요. 공간이 사라져요. 왼쪽에 자기 바디 이미지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대부분 이 깨달았던 초월 명상의 관문을 돌파한 사람들의 그 언질이 거의 비슷해요. 동서고금망론하고. 예. 천지와 내가 한 몸이 되었도다. 예. 주객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메커니즘이 이 초기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수입로 차단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디어프렌시에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감각 입력이 올라오는 게 문이 잠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 이미지가 올라오는 게 문이 잠기니까 셀프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 두정엽에서 공간 제너레이션, 공간 지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공간 좌표가 사라지고 그 속에 존재하는 사물도라가 공간의 경계가 없어져 버리는 상태. 예, 그 상태가 내각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시상 거물에서 더 밑에 들어가면 이 해마하고 관련됩니다. 자, 해마로 늘어오면 해마는 우리가 기억을 만드는 곳입니다. 이 만드는 기억을 저장은 DNAPG를 전체로 합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해마가 기억을 만들어서 엄마가 딸을 낳아서 시집을 보낸 거예요. 그 기억이 딸이라 생각하시면 시집을 어디에 보냈는 걸 알고 있어요. 다시 해마가 기억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기억이 어디에 저장되는가 그 기억 흔적 저장을 주소를 갖고 있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이런 상태를 봤을 때 그 불교 용어로 소소영령하다 그러는데 그 모든 상태를 전부 다가 보인다 그래요.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기억을 관장하는 이 해마가 전전두엽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조금 한번 따라가 볼까요? 해마가 어떻게 연결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해마가 이렇게 가서 척자핵이라는 핵하고 연결됩니다. 이게 중독의 중추입니다. 그럼 다시 선조처럼 늘어와요. 그 다음에 흑질로 늘어와요. 그 다음에 배 쪽 시상으로 가요. 그래서 다시 전전두엽으로 가요. 예. 그래서 해마하고 전전두엽이 상호 연결돼서 뭘 일어나냐면 이쪽에 논문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리버스 모듈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조절을 해준다는 거예요. 전전두엽의 액티비티하고 해마의 액티비티가 상호 그 네거티브 피드백이 걸려있다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면 해마에서 편도체로 늘어가요. 그 다음에 이 전체를 보시는 방법은 어떠냐 하면 어쨌든 깨달음의 강력한 욕망을 이쪽에서 밑에서 처리해줘요. 이쪽이 어디냐 하면 하이포살라머스 시상하부입니다. 시상하부는 우리의 본능을 행동으로 표출해주는 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상하부에서 오른쪽 시상하부는 뭐냐 하면 부교감 신경 시스템입니다. 부교감 신경 시스템은 우리를 컴다운, 조용히 평정심을 찾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이쪽에는 뭐냐 하면 이쪽 왼쪽입니다. 왼쪽은 교감 신경 시스템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산하고 빙하가 같이 있는 시스템입니다. 깨달음의 세계는 이쪽에서 빙하처럼 얼음처럼 냉정하게 평온한 마음을 계속 추구하고 또 그 화산처럼 강렬한 그 의지력이 동반된 이 두 시스템이 딱 마주 있다가 이게 한꺼번에 본물이 터지듯 폭발하고 있는 현상을 초월 명상 그 마지막 순간으로 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가흥부 가학제 있죠. 무슨 이야기냐면 해마에서 이쪽은 에너지를 세이브하는 부교감 신경시스템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청반핵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가는 사람도 이쪽에 굉장히 아주 흔한 핵들인데 유명한 핵인데 이게 노로에피네프린이 나옵니다. 노로에피네프린이 나오는데 여기서 마이너스를 붙여놨다는 건 뭐냐면 이거는 보통 때 나오면 우리가 어텐션을 하게 해줘요. 굉장히 에너제틱한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쪽은 에너지를 세이빙하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어요. 마이너스 돼 있죠. 확 줄어들어요. 확 줄어들면 요걸 따라갖고 코르티졸이 확 줄어들어요. 예. 그 다음에 요 시삭 상핵 요거에서 아르기닌 바소프리신이라는 물질이 확 분비가 돼요. 요거는 컴다운인데 아르기닌 바소프리신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최근에 주목받는 게 뭐냐면 기억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전체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이 짧은 순간에. 그 다음에 오른쪽 시스템이 뭐냐 하면 이쪽으로 가면 화산처럼 폭발하는 시스템인데 욕망을 확 불러일으켜요. 깨달고자 하는 그 욕망은 엄청난 욕망입니다. 목숨을 내걸어 놓고 할 수 있는 그 정도 강한 힘이기 때문에 이거는 교감신경을 트리거해줘요. 좀 빨리 하겠습니다. 교감신경인데 늘어없으면 이쪽에 동일하게 편도체로 늘어가고 외척, 시상하부 요 핵을 건드려주는데 이게 등쪽 솔기획하고 손가체를 건드려주면 세로토닌이 나와요. 세로토닌이 변형돼서 멜라토닌이 생성됩니다. 멜라토닌에서 파생된 물질이 DMT라는 물질인데 이게 환각 물질이에요. 이게 바로 아웃 오브 바디를 만들어주는 물질이에요. 환각을 일으켜요. 그 다음에 시공을 왜곡시켜 줘요. 우리 사지의 이 왜곡도 일으켜줘요. 예. 그런데 이 상태가 다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세로토닌이 위로 올라가서 바로 대뇌 기저귀에 있는 아세틸콜린 시스템을 트리거해줘요. 아세틸콜린은 연상작용을 불러와줘요. 예. 온갖 한순간에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이미지들이 다 연결될 수도 있어요. 이 상태가 아주 극단적인 상태입니다. 보통 상태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다시 이 전전두엽에서 나오는 것이 시상하부의 아크웨이터 궁상핵에서 베타엔돌핀이 나와요. 그래서 범열이 일어나요. 놀라운 그 쾌감을 동반한 범열이 폭발을 해요. 그래서 이 두 물결이 하나는 빙하 같고 하나는 화산 같은 이 두 시스템이 링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링크가 되면서 범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 여러분들이 이걸 느끼는 건 어떠냐면 회로가 돈다는 거 보셔야 돼요. 여기 뭐 해마하고 이렇게 돼 있죠. 이 전전두엽끼리 연결되어 있죠. 전부 다 회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로가 도는 겁니다. 회로가 돌아서 이쪽은 부교감신경은 평정심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소소영영하게 세계상을 다 보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브레인에서는 욕망을 폭발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이 나옵니다. 베타엔돌핀이라는 브레인이 만든 마약이 확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완전히 폭발이 일어나면 미치는 상황으로 가지 않느냐라고 우려했는데 이 논문의 가장 결정적인 장점이 뭐냐면 미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 요거 보시면 요겁니다. 요게 지금 NAGG란 머리 N메틸 아스파틱 글루타메이트라는 물질인데 요게 결합돼 갖고 글루타메이트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글루타메이트 독성에서 다른 세포를 죽여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글루타메이트 독성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월 명상 때도 글루타메이트 굉장히 중요한 물질인데 이게 인계치상으로 나와버리면 옆에 세포를 죽이는데 요것은 그 물질을 이렇게 요로 바꿔놔요. 요게 플러스 많아진다는 말은 뭐냐면 글루타메이트가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 절벽까지 가는데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기 바로 직전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체 메커니즘이 그 글루타메이트 양을 조절해 주는 게 지금 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깨달음에 지금 내과학이 어느 정도 접근하고 있는 그 설명 방법은 뭐냐 하면 전전두엽에서 의지력으로 출발합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은 바로 교감, 부교감 시스템이 해요. 그리고 교감, 부교감 시스템이 그 과정에서 링크가 되면서 이 과정이 100분의 1초 만에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 글루타메이트가 확 나왔다가 이 조절작용에서 그 독성 글루타메이트 농도를 우리 뉴럴 시스템이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베타엔돌핀이 나오고 이 DMT나 NAG 다 한각 물질입니다. 이 한각 물질이 확 분비되면서 보통 사람이 느낄 수 없는 아웃 오브 바디, 시공의 왜곡, 온갖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이 전체를 내가 학습한 옛날 기억하고 다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어서 이 아레그린 바스코프레신 이런 물질이 기억을 촉진해 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나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로 보시면 자, 요거 보시면 됩니다. 요거 있는 시상하부는 요거 있습니다. 시상하부 외척이 이만큼 큽니다. 지금 요거 지금 요 핵이 지금 요겁니다. 빨간색 요겁니다. 예. 자, 그다음 요 시각을 보시면 시각이 우리 브레인에서 들어가는 7군데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각 이 이미지를 여기서 문을 다 잠가버립니다. 예, 잠가버려요. 예.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시면 요 한 5개 되는 요 그림들 다 보시면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를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일반 사람들의 브레인입니다. 우리가 보통 봤을 때 정보가 올라오고 차단하고 요 과정인데
수행 명상일 때는 이게 극단적으로 동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초월 상태가 무슨 특별한 상태가 아니고 우리는 당연히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순도가 100% 가는 상태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우리 브레인이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보통 때는 그 능력을 한 10% 정도 쓰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쪽으로 우리 브레인을 계속 몰아가면 이 몰아간다는 게 이 전전두엽에서 명령이 떨어져야 됩니다. 강한 의지력으로. 관문을 돌파할 때까지는 내가 석 달 열흘간 버티고 마지막 일주일간 용명정진을 하고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우리 브레인은 전일적으로 하나의 상태로 컨버저합니다. 그때 마지막 상태는 100ms 0.1초 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100% 순일하게 이 브레인 상태를 몰아갈 수 있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강한 의지력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쪽 시상하부에서 그걸 수행을 해줘요. 대충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조금 더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많은 과학적 자료가 해보면 측정을 해보면 아르기닌, 파스포레신 소소영영하게 본 걸 다 기억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게 확 분비가 돼요. 인크리즈. 그 다음에 가바는 억제시키는 거 나오죠. 인크리즈. 멜라토닌 인크리즈. 세로토닌, 멜라토닌, 세로토닌 인크리즈 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는 DMT 물질하고 관련돼가 DMT가 폭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공이 왜곡되고 아웃 오브 바디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체 이탈도 가능해져요. 대략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특히 베타엔돌핀, 이게 범렬을 만들어줘요. 용맹정진하면 몸은 부스러져도 고통이 오지만은 본인은 고통을 못 느낄 수 있어요. 왜? 베타엔돌핀이 폭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도 이게 미친 상태로 안 가는 거는 글루타메이트 농도를 우리 뉴럴 시스템이 조절을 해줘요. 아주 참 그 기가 막힌 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그래서 이게 원문입니다. 한번 기념적으로 한번 보세요. Schematic Overview of the Neural 요쪽 나오죠. 네트워크.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지금의 뉴로사이언스 이 정도까지 설명을 할 수 있다. 이게 완벽한 건 아니지만은 계속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여지를 남겨둬요. 여기 보시면 그걸 제가 번역을 한 건데 요것을 보시면 요게 요 두 기관이 가장 핵심입니다. 요게 포스테리어, 수프리어, 페리아탈 로브인데 바로 아까 요 두 군데입니다. 요 두 군데의 감각을 문을 딱 잠가버려요. 그래서 오른쪽 문을 잠가버리면 공간이 사라져요. 왼쪽을 문을 잠가버리면 바디 이미지가 사라지면서 셀프가 사라져요. 셀프는 바디 이미지 중심으로 형성된 뉴럴 프로세스거든요. 이 두 개가 문이 동시에 사라져버려요. 동시에 잠겨져요. 그러면 천지와 내가 경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게 초월 명상의 핵심이고, 이게 그 논문입니다. 앤드류 누버. 메디테이션의 멘탈 태스크예요. 그래서 뉴로트랜스미터, 신경전달 물질하고 뉴로케미칼 컨시더레이션 그걸 한번 고려를 해갖고 이 리뷰 페이퍼를 쓴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요거에 논문 한 편이 나중에 책 한 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은 요 책이 일종한 10년 전에 번역이 되어 우리나라 나왔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신은 왜 우리를 떠나지 않나요? 제가 이 책이 나오고 미국에서는 아주 종교학회나 센세이션을 일으킨 책이에요. 그래서 막 책이 나오고 빨리 사보고 싶어하고 서점에 갔더니 없어. 한 30권도 없어. 봤더니 종교 코너에 갖다 놓은 거예요. 이 종교 책이 아닙니다. 굉장히 은밀한 뉴로사이언스 책입니다. 굉장히 은밀한. 근데 이 책이 한번 나중에 보세요. 그리고 이 논문 하나를 갖고 이 앤드류 누버가 책을 한 권 썼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신이 있나 없느냐는 과학적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우리가 그러한 초월적 상태를 느끼게끔 브레인이 진화해왔다는 거예요. 그거는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지금 상후 두정엽이죠. 요게 수입도가 차단됐다는 말이 뭐냐 하면 이쪽에서 레퍼런스를 보면 이게 들어오는 자극이 줄어든 거예요. 이건 데이터로 백업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이건 조금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요. 이야기 할 때면 요거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쯤 되면 시중 서점에 가면 나옵니다. 이 책이
오늘 제가 출판사 들려가 책을 들고 왔어요. 바로 그 책에 이런 그림이 240장이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브레인 공부 좀 대한민국이 좀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런 그림이 240장 있는데 요거 하나 보시면 이제 요게 살라머스입니다. 아까 그 수입로 차단한다 할 때 요 구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촉각 같은 거는 벤트로 포스트리알 레트랄, 요거는 바디에서 올라오는 촉각입니다. VP, M은 M하고 L마다 다른데 요거는 페이스, 얼굴에서 올라오는 촉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뉴로사이언스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다 밝혀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운동노가 이렇게 한데 이렇게 이미지가 되어 있다는. 잘 보세요 한번. 여기 보면 요거는 운동을 표시했는데 요게 파링스, 립, 페이스, 핑거, 암, 바디, 레그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신체 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 브레인을 보면 여기서부터 레그, 다리, 몸체, 트렁크, 암, 페이스 이런 순서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런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는 그게 우리가 바디 이미지고 초월 명상할 때 이 바디 이미지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셀프는 바로 바디 이미지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셀프가 사라질 우리가 보조선임의 진심직설 거기에 무심 공부하는 10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그중에 요 단계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게 민심민경이잖아요. 요 민자가 사라질 민자거든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때 심은 나의 셀프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관찰자예요. 관찰자가 사라지고 관찰 대상이 동시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죠. 바로 이게 수입로 차단이죠. 예. 그래서 이쪽에 이제 10개 단계 쭉 가면 마지막에는 전체 투출 채용이 되죠. 이건 지금 보시고. 그래서 지금 내각이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민심민경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쭉 가면 투출 채용 이쭉, 적청지 이쭉 가려면 그 사람의 평소에 지금까지 학습한 총량에 관계 있습니다. 관문을 돌파하는 건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관문을 돌파하는 것은 단순한 외길로도 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전일적으로 몰아가면 되니까요. 근데 관문을 뚫었다 해도 그 다음부터 이 소위 보림 과정 이쪽에서 이 펼쳐지는 세계상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석가모니는 출가하기 전부터 엄청난 양질의 교육을 받던 사람이에요. 왕자로서 최고의 그 당시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깨침의 세계를 자기가 아는 학습된 양질의 기억을 통해서 전 세계에 유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이론이 하나도 없이 그냥 깨친다. 그러면 조금만 구멍 하나 뚫을 때 저는 이렇게 봐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설명은 어쨌든 언어로 해야 되거든요. 세상에 전달할 때는. 그렇지 않고는 한 개인의 이야기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석가모니가 위대한 거는 깨쳤다는 그 사실보다 더 위대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그 전에 양질의 엄청난 최고의 학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모니라는 게 석가모니라는 게 그 수학의 대가라는 그런 이야기래요. 굉장히 각 학문의 대가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12제자들이 다 수십 명, 수백 명의 제자를 거느리는 그 당시에 우뚝 서선 그 브레인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성복했다는 말은 뭐냐 하면 지적 능력이나 모든 능력이 그 사람들을 압도해버린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봤을 때. 그리고 먼저 양질의 기억이 있어야 돼요. 양질의 기억. 자, 그걸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보시면 요 모델이 이제 그걸 하는데 요게 아까 이야기했던 그 물핵입니다. 이 문을 잠그는 겁니다. 문을 잠그는 핵이 요렇게 있고 요게 해마입니다. 우리 모든 기억을 만들어내는 해마가 이렇게 있고, 그럼 기억을 만들어내면 이 DNA 피질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는 제가 최근에 강의했던 내용들인데 요것을 요 브레이크를 걸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각 올라가는 요 감각 중계핵인데 요게 브레이크를 걸어요. 요게 브레이크가 풀어지면 낮 동안에 요게 풀어집니다. 낮 동안에 브레이크가 풀어지면 감각이 DNA 피질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요게 시상입니다. 시상이고 요게 해마고 요 구조를 조금 보시면 좋습니다. 이걸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한번 보세요. 지금 아까 편도체, 이게 편도체가 이렇게 보입니다. 편도체하고 지금 요 부위가 이제 해마가 있는 부위입니다. 편도체 해마. 그래서 이 DNA 피질하고 이게 신피질이고 이렇게 말려 들어가서 요 있는 게 원시 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에는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해마입니다. 해마. 원시 피질입니다. 해마고 감정을 하는 아미그달라가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결국은 수행의 가장 강력한 명령이
명령이 발하는 곳, 의지력이 생기는 곳은 요 파란 초록색 요겁니다. 요 부분입니다. 요게 바로 배외측 전전도입. 아까 도표에서 프리프론탈 코텍스라. 자, 한 번 더 기념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실 때 요거 프리프론탈 코텍스 여기서 모든 걸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출가하고 가출이 다르잖아요. 네. 가출은 그냥 분위기 따라서 뭐 그냥 친구 따라서 그냥 가는 거고, 출가는 자기 의지력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의지력이에요. 의지력. 여기서 결정이 나요, 사실은. 근데 의지력이 아무리 강해도 나중에 이야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사람이 학습량하고 관계 있습니다. 학습이 없으면 꽝이에요. 저는 항상 그 이야기합니다. 양질의, 그러니까 경전을 반드시 읽어야 돼요. 예. 우리 선불교 들어와 분립문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쪽이 아닙니다. 저는 반드시 먼저 동시에 엄청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의지력을 갖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해마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모든 신경학적 구조를 먼저 아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보여주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브레인 그림일 때 딱 요 그림을 굉장히 좋아해요. 요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DNA 피질, 시상, 해마, 대조월, 이거밖에 없어요. 요 세 가지 상호관계로서 우리는 밤에 잘 때 슬리프 스핀들에서 수면 방출을 만들어요. 그 수면 방출을 통해 갖고 해마에서 낮 동안 템포러리 저장됐던 기억이 DNA 피질로 이동을 해요. 요 최근에 막 논문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요 과정, 우리가 드디어 기억이 낮 동안에 형성된 기억이 DNA 피질에서 밤에 서파 수면 2단계 때 이동을 해요. 그것들이 지금 다 밝혀지고 있어요. 예. 자, 조금 더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위가 브레인 오브 브레인,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브레인 중에 브레인. 인간이 뭐냐 물으면 저는 딱 요 부위를 가르쳐요. 요 부위가 바로 인간을 만들어준 거예요. 문화를 만들어준 거예요. 요 부위가 왜 그러냐 하면 요게 이름이 배회측 전도도입니다. 배회측 전도 보시면 모든 감각을 받아들여요. 요게. 그래서 세계상을 만들어요. 배회측 전도. 그리고 기억을 다 불러와요. 이쪽에. 잠깐만 보시고. 그래서 요게 배회측 전도입니다. 요게. 요 부위가. 그래서 뭐 하살표를 보시면 점선을 찍은 하살표 이렇게 오죠. 요게 기억을 불러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기억을 불러와서 지금 들어온 입력을 처리해요. 그게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요게 깨지면 정신이 분열됐다 보시면 됩니다. 요게 깨지는 동안이 있어요. 우리가 정상인 또 언제? 밤에 렘수면 때 꿈을 꿀 때 요게 동작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불러올 수 없어요. 불러오기는 하는데 야가 안 불러와요. 안에 있는 전대상해라는 부위가 기억을 불러오는데 전대상해가 감정을 컨트롤하는 브레인이에요. 그래서 꿈에서 감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네. 자, 요 그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게 해마입니다. 여기서 기억을 만드는 해로고, 네. 편도체고, 이렇게. 요 기억이, 잘 보세요. 이 기억이 전부 다 어디에 뿌리 박혔나 하면 스피널 코드, 척수, 그 다음에 베이가스, 미주신경이 내장을 전체 관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이 우리 내장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게 기억하고 감정이 함께 링크되어 있습니다. 기억하고 감정은 분리 안 됩니다. 자, 이게 이제 DNP들 요건 한 10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DNP들 요게 바로 바디 이미지입니다. 텍탈 바디 이미지 요거 들어 있습니다. 텍탈 바디 이미지 요거 있고, 요거는 뭐냐면 토포그래피컬 메모리라는 게 뭐냐면 장소하고 사물이 링크된 기억입니다.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익숙한 공간에 들어가면, 네, 뭐 조금 제가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강의하고 있는 내용인데, 신체 표상이 기억된 시각 공간과 통합이 되고, 이러한 통합 표상 공간에서만이 우리의 셀프가 동작한다는 문장이 있어요. 교과서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바로 우리 셀프가 어디 있냐면 표상 공간, 통합된 표상 공간. 뭐가 통합됐냐면 신체 바디 이미지하고 그 장소하고 사물이 결합된 그 시각, 기억된 시각 공간 결합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자기가 익숙한 장소에 가면 편안하잖아요. 편안할 때 셀프가 동작합니다. 위험한 데 가면 감각이 우리 모든 걸 장악해버려요. 두리번거리고 두려워서 셀프가 붕괴돼 버려요. 셀프는 우리가 익숙한 공간에서만 동작합니다. 고약입니다. 그래서 바디의 표상하고 기억된 시각 공간이 통합이 됩니다. 그 말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간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 자동차를 타고 집에 가고 샤워를 하고 모든 것은 시각적
기억된 공간에서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은 자기 갔던 길만 갑니다. 다른 길로 가면 위험해요. 그러면 우리도 새로운 길을 가면 감각에 종속이 돼요. 위험이 돼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가 지금 하나 이론을 모델링하고 있는데 우리 브레인의 세 가지 상태가 요 해마, 요게 해마입니다. 해마하고 요거 살라무스, 요렇게 있는 요 껍데기처럼 보이는 요게 바로 아까 문을 잠그는 그겁니다. TRN 핵, 문을 잠그는 핵이고 우리가 낮 동안에 여기서 보세요. 웨이커, 낮 동안에 우리가 감각 기억이 다 올라와요. 요거 올라가는 게 요 기억되는 겁니다. 낮 동안에 시각, 청각, 체감각이 프로세스하는 게 해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마로 낮 동안에 템포럴이 저장이 됐다가 언제 대뇌피로 이동하느냐 하면 바로 넌렘 수면, 서파 수면 2단계 때 이렇게 나갑니다. 요거는 아주 최근에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라는 게 다시 보시면 왜 초월 명상에서 해마가 그렇게 중요해지느냐 하면 요게 해마입니다. 해마가 대뇌피질 전체하고 링크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호. 그래서 깨달은 만큼 중요한 거는 학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질의 기억이 있어야 돼요. 다시 이제 이 그림들 나오죠. 자, 해마가 보세요. 참 이건 대단한 자료죠. 요게 해마입니다. 해마가 처리하는 프로세서 네트워크입니다. 브레인 전체하고 링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사람, 깨달았다는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상태에서 그 사람이 학습한 총량이 많아야 자기가 깨달은 세계를 놀랍게 이론으로 펼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학습량이 없으면 학습량이 없어도 깨달는 건 가능할 수가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그런데 그 관문을 뚫고 나서 봤더니 자기가 그걸 논파할 수 있는, 그걸 갖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재료가 거의 없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해마가 이렇게 전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뇌피질, 요 그물핵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그래서 요거 좀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부 다 브레인 안에 보면 이런 펄스 파일 뿐입니다. 이 전화 펄서 대략 전체 해봤자 100mV도 안 돼요. 그 전화 펄스의 시퀀스입니다. 그 전화 펄스 시퀀스를 우리는 그걸 본다, 느낀다, 그 다음에 마시다 이렇게 구분할 뿐이에요. 언어로 구분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일어나는 건 전부 다 전화 펄스인데 그게 전화 펄스가 가장 빠를 때는 1초에 한 1000번쯤 나와요. 이 전화 펄스의 덩어리를 갖고 단어로 매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출현하면서부터 우리는 전전두엽에 전달할 때는 전부 다 상징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 보시면 잠자는 동안에 우리가 낮 동안에 해마에서 기억된 저장을 슬리퍼 스핀들이라는 이런 방추가 나와요. 이런 파가 나와갖고 낮에 템포럴이 저장된 기억을 대뇌피질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파형, 요렇게 해서 딱 옮기는 과정들이 최근에 이제 논문에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자, 요 탐침을 내주면 여러분들 기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걸 꼭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 요 탐침을 해갖고 전류를 흘려주면 여기 기억들이 만들어져 갖고 이동되는 과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온 채널에 박혀 있는 단백질에 그 전압을 가하면 빛을 나오게 할 수 있어요. 형광물질이 되게 해갖고 실제로 브레인 안에서 기억이 만들어지고 기억이 이동하는 과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굉장히 그 과학적으로 놀라운 자료인데 이동하는 과정을 보세요. 여기 해마입니다. 요게 해마에서 전류를 주면 요 해마 입구에 가립세포층들이 이거만 해도 수십만 개입니다. 수십만 개 뉴런이 발갛게 흥분하고 있어요. 이 흥분이 이동하잖아요. 지금 기억이 만들어져서 이동하고 있는 과정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고 잠이라는 현상이 브레인 과학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중에서 꿈꾸는 브레인은 어느 정도 연구가 됐는데 더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꿈을 안 꾸는 그 서파수면입니다. 서파수면 단계는 최근에서 이제 이게 중요성이 밝혀지면서 우리 브레인은 24시간 깨어있는 거하고 서파수면하고 렘수면 요게 24시간 돌아가면서 돼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가장 어려운 게 이 서파수면 1, 2, 3, 4단계인데 요게 지금 최근에 밝혀지면서 우리 기억이 어떻게 이동하고 기억이 어떻게 컨솔리데이션, 공고화되는 과정이 밝혀지면서 인간의 이 브레인의 마지막 남았던 기억의 미스터리가 서서히 밝혀집니다. 이게 최근 한 10년 사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좀 이런 얘기인데 제가 이번에 작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게 빨리 알려야 되겠다 싶어갖고 이걸 아예 챕터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바로 꿈꿀 때 기억이 어떤 식으로 이동하는가 최근에 한 논문을 그대로 인용을 해갖고 지금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 깨달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결정적으로 관계 있어요. 왜 관계 있느냐 하면 깨달음에서 드는 것도 아주 중요해. 수입로 차단이잖아요. 그럼 살라못을 알아야 돼요. 시상을. 바로 우리가 그 잠잘 때 그 수면 방출한 파가 나오는데 그 파를 만드는 게 바로 살라머스, 시상하고 DNA 피질의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DNA 피질하고 시상하고 상호작용을 모르면 깨달음의 내과학적 근처도 못 갑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해드리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상태이긴 한데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단 그 극단적 상태로 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브레인이 지나면서 그런 극단적 상태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은 다 개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은 뭐냐 하면 그만큼 극단적 상태로 목숨을 내걸어도 갈 수 있는 강한 의지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떤 사람은 뭐 몇 달 만에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년 걸릴 수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안 되지. 10,000명 해도 안 되잖아. 그걸 확률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걸 능력은 있는데 그만큼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간단치 않은 문제인데 기억이 있어야 돼요. 강한 의지력은 의지력 하나만 거 동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명령을 내리는 전전도협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기억을 불러오는 역할을 해요. 근데 기억을 불러와 우리가 뭐 하고 싶다 하면 내가 하고 싶다는 그 욕망도 다 기억입니다. 그 기억들이 내 어릴 때부터 나는 막 내 자기 삶의 환경에서 봤던 많은 것들이 나를 드라이빙해서 그 궁극의 상태 10,000명에 1명 있을 거라 말하는 그 궁극의 상태까지를 몰아붙여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상태로 딱 가면 그 단일한 그 극단적 상태로 우리가 몰아붙일 수 있다면 우리 브레인이 오랫동안 지나가는 과정에서 생겼던 교감, 부교감 시스템이 그걸 수행해줘요. 수행해줘요. 그래서 이 회로가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마지막에서 돌아가주면서 하나의 전이라는 상태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브레인 전체가 빙하고 화산이 동시에 폭발해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범람이 일어나요. 근데 범람이 일어나는데 댐이 완전히 붕괴된 게 아니고 거기서 이 자체적으로 글루타메이트 농도를 조절하는 메커니즘이 출현한 거예요. 미치지는 않는데 최고의 상태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각이 밝히는 명상의 내각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